이번 시간에는 귀에서 흔히 생겨나는 사활의 형태를 통해서 두 집 모양을 쉽게 갖출 수 있는 모양의 급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 보시면 공도가 이렇게 좁을 때는 빨리 한 수로 두 집 집 모양을 둘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점이 있을 때는 또 그 약점을 보강하면서 두 집 모양을 갖출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도를 넓히려고 하게 되면 곧바로 이런 약점을 공략당하거나 이렇게 두 집 모양을 없애버리면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얼른 이 약점을 지키면서 모양을 둘로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나가서 두 집이 되고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끊어져서 백이 잡히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잡히니까 두 집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여기가 급소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모양에서는 일단 형태를 기억을 해 두셔야 실전에서 빨리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양도 저 모양하고 지금 비슷한 모양이에요. 여기 단점이 있고 두 집을 갖춰야 하죠. 그러면 공도를 늘리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데 뭔가 공도가 꽤 넓은 것 같긴 하죠. 그런데 이 흙 모양이 단점이 좀 있어서 이렇게 두 집이 잘 나지가 않아요. 어디가 단점이냐면 이렇게 좌우 양쪽이 동일한 모양일 때, 같은 모양일 때 좌우 동형은 중앙이 급소라는 그런 이제 사활 격언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 가운데가 급소예요. 여기를 끊어서 환격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끊어가는 자리. 여기 이걸 지키게 되면 그냥 지키면 이거는 두 집 모양이 안 나잖아요. 막 가만히 놔둬도 잡혀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내려고 하면 그때 가만히 여기를 막게 됩니다. 여기 환격이 있기 때문에 흙이 약점을 이어야 될 때 역시 이건 가만히 놔둬도 두 집이 안 나고 죽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여기 급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구를 쳐서 단점을 보강하면서 집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여기 둠이 흙이 사니까 백이 여기를 두겠죠. 이때가 또 중요합니다. 이때도 이렇게 두는 게 이제 맛보기의 자리예요. 지난 시간에 맛보기로 사는 방법 배웠죠.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맛보기가 돼서 백이 여기 두면 이렇게 살고 이리 오면 이쪽에 둬서 한 집을 더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도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요. 이렇게 모양을 딱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호구 치고 치중하면 다시 여기를 둬서 살 수 있다는 거 맛보기로. 자, 그리고 이 모양은 보면 이 모양은 이제 저 모양과 약간 틀려요. 저 모양 같은 앞에서 살펴봤던 모양대로라면 이렇게 호구를 쳐야 되는데 이게 사실 호구도 좋은 모양은 좋은 모양인데 지금은 단점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걸 백이 돌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끊으면 들어오면서 끊기는 약점 때문에 이해되면 두 집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형태는 흙도 모양이 좋은 것 같은데 백한테도 이 좋은 자리가 있어서 흙이 이렇게 집을 만들면 백이 연결을 해요. 그러면 여기 패로 들어가는 수가 있죠. 패로 들어가는 거랑 집 못 나게 하는 게 맛보기가 되죠. 흙이 살자고 할 때 이렇게 패를 집어넣어서 이제 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흙이 패를 만들지 말고 완전히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는 이 수가 급소 자리가 돼서 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가 되지 않게 살려면은 이제 집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양도 좀 형태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 이렇게 두는 건 이런 자리가 급소가 되고 이런 모양은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그때 백이 젖혀오면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중을 하면 역시 집을 나누셔야 돼요. 빨리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그래서 이건 들어오면 막아서 집이고 여긴 젖히더라도 단수 치면 연단수라 백이 살릴 수가 없죠. 자, 이 모양은 이 형태는 여기가 급소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형태가 이제 가장 까다로운 형태인데요. 역시 두 집 모양을 갖추려면 우리가 봐왔듯이 호구로 집 모양을 갖춰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제 감을 잡으실 텐데요. 여기서 어느 쪽 호구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호구 치는 방향이 되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 사활에서도 살펴봤듯이 더 약한 쪽, 길이 더 조금 남아있는 쪽을
이용해서 집을 짓게끔 그렇게 호구를 치셔야 돼요. 이거는 길이 하나, 둘, 셋, 네 개고 이거는 하나, 둘, 세 개니까 이게 더 약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집을 짓자는 쪽으로 호구를 쳐야 돼요. 이걸 이용해서 집을 짓자는 쪽으로 호구를 치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호구를 쳐야 나중에 여기 집이 생기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호구를 치고 백이 여기를 방해를 해오면 이렇게 집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이쪽으로 어떻게 집을 못 내게 하면 이쪽에 집을 내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건 길이 많았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두더라도 안전한 거예요. 이제 와서 여기를 둬도 먼저 이렇게 이으면서 백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 돌의 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백이 여기를 와도. 하지만 흙이 이쪽을 이용해서 집을 지으려고 이쪽으로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 이 돌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백이 끊었을 때 흙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당장 단수를 당하잖아요. 이 흙돌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흙돌의 수가 더 적은 쪽을 이용해서 집을 짓자고 할 수 있는 쪽으로 호구를 치시고 그때 이렇게 두면 두 집을 내시면 되고 집 모양을 방해해 오거나 하면 이쪽에 한 집을 내면 완전한 두 집이 생겨서 살 수 있습니다. 자, 호구의 방향을 이런 형태는 호구의 방향 약한 쪽에서 약한 쪽을 도와서 호구 친다라는 그 호구의 방향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